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0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근이 시행되는 행동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 반대에 국민의 다른 말에 신경 쓸 사람들 아니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을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국민의 눈높이에, 보통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은 도덕률, 윤리, 어떤 지식, 어떻게 저런 자가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보통 우리가 보면은 민주화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은 거의 민주화 운동을 갖고 지 인생을 그냥 갑질하면서 살았다. 한 해 1억 정도 번 돈은 실제로 돈을 일반인들이 1억 벌기 힘듭니다. 그 1억 정도 벌면은 하늘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훌쩍 많게 씁니다. 옛날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는데, 이건 돈을 막 쓰고 막 쓰제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막 들어옵니다. 이 막 쓰고 막 들어오는 이 경제 논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나쁜 놈들의 경제 논리입니다. 도둑놈들의 경제 논리입니다. 이건 바로 독재자들의 경제 논리입니다. 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있는 돈 써. 돈도 없는 자가, 돈도 마이너스 된 자가 교회에다 헌금을 2억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벌받을 일들입니다. 아니, 돈이 없는 자가, 빚이 매덕이 되는 자가 교회 가서 헌금을 매덕을 했다.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11조, 너가 번 돈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벌지도 못하는 자가 빚을 내갖고 헌금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정상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할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아하지도 않고 선한 인간도 아닌 자가 마치 교회에 가서 선한 척하고 교회에다 헌금을 2억을 했다.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2억을 했다. 돈도 없는 자가 왜 2억을 헌금했겠습니까? 김민석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돈을 흥청망청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돈 쓰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교회에다 헌금 2억 내고 다시 페이백, 교회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거. 그러면 또 가능할 인간 아닙니까? 왜? 돈 쓰기가 막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 자가 매덕을 헌금한다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총리라는 자가 그 돈을 쓰는 경제관념이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아주 악질적으로 나쁩니다. 이런 자가 국무총리가 되면은 국가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국민의 경제관념도 없는 놈이 국민의 경제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총리 하겠다고 폼 잡고 그 총리가 되기도 전에 정부 부처 공무원들 부르서 갑질하던 자가 어제 국민의힘당 김희정 의원인가 질문하는데 우리나라 혹시 부채 비율을 아십니까 하니까 부채 비율도 몰라요. 부채 비율을 모르니까 김희정 의원이 근사치라도 말씀해 보세요. 총리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재정 상태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하는 소리가 20, 30. 야, 저도 국가 부채 비율은 잘 모릅니다. 제가 국가 부채 비율까지 알고 있을 그런 여유도 없고. 근데 국가 부채 비율이 45% 정도입니다. 45%. 그런데 20%, 30% 이런 자가 어떻게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 돈을
남 돈을 지도처럼 막 쓰레기고, 부채가 있는데도 막 쓰고, 막 쓰니까 또 돈이 막 들어와요. 왜 들어왔겠습니까?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돈은 눈이 있습니다. 돈도 생각이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누구인가 돈이 간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돈은 인풋이 되면 반드시 아웃풋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의 몇 배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김민석에게 돈을 준다는 몇 배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덕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김민석이 돈 있는 사람의 돈을 정치적 힘으로 강탈했다든가. 뭐, 그러 아니면 그 돈이 어떻게 김민석에게 수억이 오겠습니까? 해명하는 과정도 보면 기가 찹니다. 뭐, 출판 기념회, 경조사, 뭐, 이혼, 가정에서 결혼, 야, 진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결함자가 국무총리 되겠다고 나간 이유가 왜 나왔겠습니까? 모든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거는 뭐 망고의 질입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윗물 누굽니까? 윗물 이재명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정직하라. 오늘부터라도. 제가 그 얘기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는 다 죄를 짓고 살아온다. 그러나 나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임기 마칠 때까지는 나는 진짜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할 것이라는 그런 각오 속에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본인도 살아온 날이 지저분했는데 지금 총리라고 임명하는 자가 살아온 날이 이재명보다 더 더러운 자를 지금 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조직적인 말을 못해도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는, 안 들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리고 중국 칭화대학에 석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칭화대학은 중국에서도 베이징대 칭화대 한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아주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거기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해가 안 갑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진짜 명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받을 건 말건데, 아니 한국에서 국회의원하고 한국에서 할 일 다 하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갔어. 그리고 공부 몇 번 하고 와서 석사학위 받는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김민석 의원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학위. 1번. 2번은 뭐냐? 김민석의 대리인이 칭화대학에서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왜? 착한 수업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석사학위 못 받는다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냈는 그 비행 기록이 전혀 뭐 맞지도 않은 걸 내고, 중국에 2년 석사학위 보통 뭐 4학기 2년 정도 받는데 중국에 머문 날이 뭐 26일밖에 안 된다. 어떻게 석사학위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중국 시진핑 공산당 주석이 한국의 저 김민석 의원에게 특별하게 석사학위를 수여하라. 이거 아니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 해보십시오.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UCLA부터 시작해서 뭐 버클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김민석 의원처럼 왔다 갔다 해갖고 석사학위 줄 대학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대학이라도 석사학위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석사학위 주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뭐 논문 표절했다 그래서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학 박사학위 취소하고 이런 형국에 김민석의 석사학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김민석 인생 자체가 윤리 도덕하고는 먼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문제라든가 아빠 찬성 등등 이제 한국의 도덕률이 다 무너져 갖고 이제 들어보면 국민들도 이제 무덤덤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서는 나라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의 다른 분야는 다 인정하는데 정치 분야를 인정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재명 정부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의 윤석열 내란으로 지금 감옥 보내고 뭐 다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에서 권력 변동이 일어났던 이 일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보지 않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 세계 정상들은 상당히 친밀한 정치적 관계를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등등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그분들은 야당 국자에 의한 야당에 의한 정치적 변동이요 핍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도 여러 가지 사항들 어떤 사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썼는데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대통령은 그 해제 따랐습니다. 다 절차에 헌법에 주어진 권력을 행사했고 또 국회가 주어진 권력을 행사했고 그에 다 따랐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정치 권력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왜 한쪽은 법을 지키는데 한쪽은 법을 안 지키고 초법적으로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정치 변동으로 보고 있고 그로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전 세계 정치인들은 옳은 시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전 세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정치 현상이요 이재명에 대한 시각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총리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도덕률이 이렇게 엉망인 자를 또 앉혀요. 그러면은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이재명과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자, 외교적으로 고립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서 그것만 끝나면 다행인데 국가와 국민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재명과 그들이 물러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이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 또 국민이 전 세계 인들로부터 받아야 될 멸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국격의 손상이요 국격의 훼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진짜 한번 잘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도덕과 윤리 누구보다도 일반 보통 국민들보다 앞장서는 그런 윤리, 도덕, 책임감 그리고 뭔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마스터 프렌드, 랜드마크 막 그런 것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한다는 게 지금 마스터 프렌이 없으니까 국민들 모두에게 25만 원을 줄까? 국민 전체에 줄까? 아니야. 차별 지원하자. 막 그래서 펑펑 쓰는 게 13조. 그 1300, 부채가 이제 1300조를 넘어가고 부채 비율은 이제 45%, 50%막 갑니다. 자, 그래서 좌파들이 이제 가면 정부 그렇게 다 망가지고 경제 망가치고 가면 끝나? 안 끝납니다. 또 정치력을 길러가고 또 멀쩡한 정부를 또 권력 행사 못하게 그걸 또 부채를 키워. 이게 완전히 빈곤의 악순환 아닙니다. 악의 악순환이고. 이 브레이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이걸 막으려면은 악까지 싸울 수 있는 선한 강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당 갖고는 절대 하늘이 천재개벽을 해도 안 됩니다. 악을 막을 수 있는 선한 강자. 그들을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 김민석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김민석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예, 국민 눈높이 맞지 않습니다. 물러나야죠. 저는 김민석이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공직자로서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김민석은 지금 수사선상에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국회의원직도 그만둬야 되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위한 답시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세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좌파 정치와 기생하고 있는 좌파 언론인들, 특히 뉴스타파, 정신 차리고, 한겨레도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고소당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기자들도 고소, 고발이 좀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들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어젯밤 우리 낮부터 한가키님이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침 청와대 좀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고스파이 파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